세 번째 강의입니다. 천연 치료제 중에서 햇볕과 공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학은 발전해도 여전히 질병도 더 발전해 간다. 발전이라는 말 더 많아져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과목을 다 세분화했어요. 내과 예전에. 지금은 내과도 감염내과, 류마티스 내과, 혹은 순환계 내과, 소화기 내과, 내분비계, 내분비 내과, 이렇게 내과만 해도 이렇게 더 세분화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을 하고 약을 주는데, 우울증은 항우울제, 불면증은 수면제, 통증은 진통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관절염 약을 계속 한 3년 가까이 복용을 했는데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계속 약을 복용했더니 다른 데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유지한다면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과 함께 단순한 치료제들을 적용해서 내 몸 안의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전이가 없고 재발이 없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는 자연 치료제가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원해낸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 이치를 제가 자동차 엔진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연료와 전기가 있으면 폭발하는 힘이 생겨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복원력을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햇볕과 공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햇볕은 모든 것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사람은 이 에너지를 취해서 우리의 가장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물계에 햇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계에는 햇볕과 어떤 관계가 있나? 사슴이 관절염에 걸리면 양지 바른 곳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일광욕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실질적으로 햇볕을 쬐면 모세혈관을 막히게 했던 면역복합체를 제거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통증도 완화됩니다. 사실은 이게 햇볕을 쬐게 되면 이게 간균, 막대기균이거든요.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 하는 이런 게 통증을 유발해요. 사실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인데, 햇볕을 쬐면 이런 부분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질병에서부터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햇볕보다 더 강한 살균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는 수시로 입을 햇볕에 널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독을 했죠. 왜냐하면 자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 빛이 세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햇빛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약 2시간 정도 일광욕을 하면 6에서 8mm Hg라고 하는 이 압력의 단위예요. 이 혈압을 낮추어줘요. 다시 말하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 지질의 수치를 낮추어주기 때문이다. 이게 비타민 D로 콜레스테롤을 잡아가지고 합성해내거든요. 햇볕이. 그래서 햇볕은 실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햇볕은. 예, 그래서 오전 한 9시 이후 오후 한 3시 이쪽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일광욕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이 면역 체계와 함께 건강을 찾는 기본적인 일들을 해결해 갑니다. 영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경우에 피부에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뭘 하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질소예요. 질소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질소가 됩니다.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니까 뭐가 낮아질까요? 혈압이 낮아지죠. 혈압이 낮아지는 반면에 또 뭔 원활하게 운반할까요? 산소나 영양소를 원활하게 운반해서 우리 질병을 이기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도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을 아주 낮춘다. 뭐가 그렇게 해요? 우리 피부에 햇볕이 노출될 경우에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런 우리 몸의 회복에 좋은 기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화질소가 햇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산화질소가 우리 전체에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우리 몸 산화질소가 싹 사라진다면 세포는 죽는다 그래요. 세포는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과 속의 햇볕을 직접 간접적으로 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 80에서 120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혈중의 당이 130, 140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100cc당입니다. 100cc당, 데시리터는 100cc니까요. 100cc당 130, 140 mg이 되면 시상하고는 자동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 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면서 간과 근육에다가 저장을 해서 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햇볕이 그 일을 가장 원활하게 잘 도와요. 아주 근육 속으로 당이 막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가 만드는 거예요? 햇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에도 하루 1시간씩 햇볕을 쬐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안전하게 다시 말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 1시간씩 햇볕을 쬐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 햇볕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칼슘을 섭취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골모세포로 이동을 해서 화골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게 비타민 D3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햇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합성되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뭘 튼튼하게 한다면? 뼈를.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쬐는 동안에 비타민 D3는 우리로 하여금 튼튼한 뼈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1시간에 우리가 햇볕을 쬐게 될 때 약 400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하는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 뼈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 햇볕을 쬐야 돼. 제가 아는 한 분은 유치원 원감을 했어요. 맨날 실내에서 아이들하고만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가다가 눈에 미끌려서 넘어졌는데 그만 팔목이 끊어졌어요. 그게 손을 짚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뼈가 약해진 거죠. 뭘 쬐어줬더라면
햇볕을 더 자주 쬐어줬더라면 더 튼튼했을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햇볕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햇볕은 대단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다양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피부 등을 통해서 체내에 합성되기 때문에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대학의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요. 거기서 나타난 논문의 결과들은 뭐냐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볕 쬐기다라고. 근데 햇볕은 치매도 예방합니다. 치매도. 그러니까 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햇볕을 쬐는 일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그 호르몬 가운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을 경우에 두세 시간 정도 햇볕을 받으면 저녁에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부신피질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적당히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면역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더 강화시켜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을 우리 몸 안에 줘요. 그래서 고장난 세포들, 조직들, 기관들을 고쳐내는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테로이드는 단백질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라고 할까요? 에너지원을 창출해 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호르몬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많은 분비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낮에는 햇볕을, 밤에는 쉼을 가지고 올 때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세포 조직들을 다 고쳐줍니다. 암도 그렇게 고쳐질까요? 그렇죠. 암세포도 이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인터페론을 합성해 주는데요. 이 척추동물의 면역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건 종양 등 외부 침입자들에게 잘 대응해서 튼튼한 몸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 반응에 도움을 줘요. 특히 자연 살해세포나 대식세포들을 활성화시켜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연 살해세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좋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인터페론은 언제 가장 많이 형성되는가? 햇볕이 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백혈구와 만나게 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햇볕은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환우들 늘 이렇게 오전 오후 산책하잖아요. 아마 우리 신환자 교육에 오신 분들도 아침 식사 후에 얼른 산책 갔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 시간이 제일로 햇볕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황달 치료는 이게 사실 이제 적혈구가 120일 정도 살면 자연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이 양이 많아지는데 간이나 다 해결을 못하면 근육에 축척이 돼서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달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가? 햇볕은 혈중에 빌리루빈, 그러니까 적혈구가 죽어서 생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이 농도를 햇볕이 낮춰주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 피부의 색이 다시 뭐로 돌아올까요?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오죠. 이게 막 눈동자의 피부에 축적되니까 빌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황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햇볕을 쬐면 간 기능도 좋아지고 또 빌루빈 수치도 낮춰지기 때문에 황달에서부터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전등을 막 키워줍니다. 신생아들 황달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 감즙색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우리가 조금 우울해진다 그래요. 우울해진다.
그래서 어릴 때 막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해. 햇볕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뇌는 평소보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자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자연항 우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정말 어두워져요. 그런데 햇볕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네, 자연항 우울제예요. 그래서 햇볕은 우리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데 뭐가 더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더 햇볕이 우리 몸에 많이 주기 때문에 기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은 자연치료제 중에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늘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주는 것은 자연치료제를 계속 내 몸 안에 축적하는 것인데 특히 인체의 저항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T임파구들이에요. 근데 이 T임파구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햇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래요. 위험물질, 발암물질에 계속 반복적으로 접촉이 되면 우리 인체의 그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형되고 유전자가 깨지면 무한복제하고 그게 프로그램대로 안 되면 변형돼서 암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단위 세포가 튼튼하면 되죠. het볕을 받으면 이 시스라고 하는 세포벽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세포벽이 외부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에 방어적이겠어요? 아니면 이런 세포벽이 훨씬 더 튼튼하게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 물질을 유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세포가 튼튼하게 되면 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회복이 되죠. 햇볕이 이 시스라고 하는 세포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순환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사에 관한 모든 것도 다 햇볕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료제 중에 하늘이 주는 치유제는 햇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일광욕을 하실 때는 앞에 5분, 엎드려서 5분, 각각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5분씩 하면 20분 정도 하게 되죠. 매일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약 2시간까지 일광욕을 하시면,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하시면 충분히 하루 필요한 양의 일광욕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2시간 이상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미 충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11시에서 1시 사이 햇볕이 좋겠고요. 겨울에는 12시 이쪽 저쪽에 햇볕이 좋겠고요. 여름에는 9시,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일광욕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침 식사 후에 그 다음 점심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치료실에 치료가 없을 때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광욕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옥상을 와상을 사용할 때는 왼편은 여성, 오른편은 남성. 근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수팩을 붙여서라도 환철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치료실에 요청하시면 수팩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수팩을 가지고 가셔서 일광욕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부위에다가 올리시고 일광욕을 하면 흡착이 훨씬 빨라서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다리가 다치셔서 못 나오는데요. 요 분이 담당인데 그냥 치료실에 부탁하시면 수팩은 제작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공기예요. 햇볕만큼 중요한 게 또 공기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해 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사실은 세포의 생명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산소는 없어서는 안 돼. 생명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우리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면역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4분만 우리 뇌의 공기가 차단된다면 뇌세포들은 죽습니다.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죠. 세포의 80%의 산소를 차단하면 24시간 내에 세포가 변합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만큼 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져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공호흡을 합니다. 왜 인공호흡을 할까요? 인공호흡을 하는 이유? 그냥 막 가슴을 누르면 살아요? 예, 그게 산소 때문에 그래요. 예,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산소가 가서 딱 닿으면 심장이 덜컥하고 뜁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딱 어디에 가서 닿으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닿으면 심장이 덜컥하고 뛰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호흡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피가 순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게 몸을 움직여서 피가 흐르게 하되 피는 산소를 가지고 가니까 그 산소가 어디 가서만 닿으면 동방결절에만 닿으면 심장이 벌떡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다가 산소를 보내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예, 심장으로 산소를 보내서 동방결절에서 심장을 뛰게 하려고 강제적으로 피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막 입에다가 어떻게 또 막 산소를 불어 넣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심장에 산소가 닿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호흡은 외호흡과 뇌호흡, 내호흡으로 나누는데 외호흡은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내호흡은 실질적으로 우리 각 조직 기관에서 산소의 교환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내호흡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반대로 우리 몸에서 대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스들을 밖으로 배출해 내는데 적혈구가 그 일을 돕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신진대사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이 미토콘드리아가 해줘요. 그러니까 열도 만들어내고 힘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함께 이 모든 대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는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 물질들을 또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통해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낼 때 우리 몸은 에너지도 나올 뿐만 아니라 대사에 관여해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산소는 우리 생명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고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때 인 하나가 약 8kcal 정도의 그 힘과 영양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TP에서 인 하나가 빠지면 ADP가 되는데 그때 한 8칼로리 정도의 열량과 에너지를 우리 몸에다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세포 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내는 일도 어디서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기관들, 다시 말하면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 폐, 심장의 적혈구 세포들은 탄산가스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 약한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질병 형태로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적혈구를 통해서 우리 인체의 이물질이라고 할까요? 대사를 통하여 나타난 부산물들, 또 특별히 이 적혈구는 이게 이산화탄소 같은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다시 폐를 통해서 밖으로 호흡을 통해서 배출해 내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에너지단인 ATP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열과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생성해 주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산 가스들을 혈액 밖으로 빼내죠. 뭐가 그걸 다시 또 가지고 가요? 적혈구가 가지고 가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신선한 공기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식물들은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가스나 공해물질들을 막아주는 물질들을 뿜어내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이톤사이드라고 해요. 때로는 피톤치드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용어로는 파이톤사이드예요. 이게 천연살균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나무에서 산소를 내지 않았다면 온통 다 세상은 썩습니다. 썩어요. 이게 나무에서 썩지 않고 방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혹은 살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파이톤치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몸도 이걸 흡입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죠. 이걸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떡인데 A 그릇 옆에는 냉이즙을 놨습니다. 그리고 B 그릇에는 떡만 담아놨더니 이 B 그릇에는 3일째 되니까 곰팡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떡에다가 냉이즙을 한 컵 놨더니 여기서 파이톤 사이드가 나와서 25일 만에 곰팡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살균을 해줬다는 말이죠. 자연살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깨끗한 산소를 계속 호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이 참 좋은 것은 10분 안에 바닷가를 가고 10분 안에 산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도 취하고 또 파이톤사이드도 우리가 취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복식호흡이에요. 흉식호흡, 복식호흡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흉식호흡은 이제 폐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위험할 때는 복식호흡이 안 돼요. 우리 몸이 흉식호흡을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평소에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산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병치료에 유익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에, 그리고 다른 손은 배꼽 위에 올려보세요. 누워서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천천히 깊게 코로 숨을 들여 마시세요. 배가 불룩하게 올라가죠? 위로 볼록하게 나올 때까지 숨을 깊게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이제 횡격막을 가득 찬 정점에서 3초 정도 멈춰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도록 하는데, 가능한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게 좋습니다.
횡격막은 다시 들여마시는 것보다 올라가고 더 많이 내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쉬도록 해볼게요. 처음에는 1분에 2번 정도 호흡을 하시고 점차 익숙해지면 1분에 1번 호흡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혈액순환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배가 오르고 내리도록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복식호흡을 통해서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 안에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욕심 있게 한다면 이제 이 호흡이 단전호흡이 되도록 아래까지 들이마실 때 호흡을 더 배를 더 팽창시키고 아래 단전까지 내려가게 해서 횡격막을 충분히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면 폐는 그만큼 많은 산소를 우리 몸 안에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지금 너무 얕게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목표는 여기 아래 단전 마시고 내쉬고 마실 때 내밀고 내쉴 때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고 바로 배꼽 5cm 아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胸式호흡을 하면은 배 반 정도까지만 여기 공기를 채워줘요. 산소로. 근데 여기 횡격막 다 사용하고 배 아래까지 다 채워집니다. 보세요. 여기 단전 부위가 오르고 내리죠. 이게 자연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흡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다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를 항상 땡기고 다녀요. 여러분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다 두고 있는데 이거 쉽게 이렇게 이완해서 내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아직도 여기 아래 단전이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내미는 건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위쪽에 내밀어요. 이렇게. 그때는 명치가 아파요. 조심하세요. 그럼 딱 두 가지 방법 필요하죠. 하나는 이제 배를 이완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단전 근육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연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연습은 한번 바닥에 가능하면 딱딱한 바닥에 누우시고 다리 이렇게 당겨보고 배를 완전히 이완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안 올라오니까 복식호흡입니다. 내뱉을 때 항상 길게 내뱉고 그건 가능하면 뭐 1, 2분 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다시 눕고 어깨 딱 붓고 왼쪽 올려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그냥 척추 트위스트. 지금은 가슴이 휴식호흡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트위스트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호흡하려면 단전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능하면 뭐 또 1분, 2분 정도 하시고 반대쪽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제 엎드리시고 양팔 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왼쪽 반대쪽으로 다시 트위스트.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가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당연히 반대쪽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다 이완시켰으면 이제 여기 아래 단전 근육 강화 시켜야 돼요. 더 발달해서 더 그럼 쉽게 다시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누우시고 이제
머리를 잡고 위로 플러스 무릎도 쭉 올려보시고 중요한 게 꼬리뼈 무조건 여기 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쭉 위로. 그러면은 이제 양쪽 이렇게 위로 올려봅니다. 떨어지지 않고 중요한 건 그럼 엄청 여기 아래 배 근육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당기고 어깨 딱 붙이시고 무릎만 발꿈치까지 다 올려보세요. 이것도 가능한 만큼 유지하시고 딱 여기 엄청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셔야 돼요. 쇄골 올라오면 안 돼요. 호흡하실 때 무조건 여기 아래. 어떻든 뭐 천천히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서 해도 배를 올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또 더 많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1분에 한 2번 정도 한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1분에 1번 정도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렇게 해서 폐활량을 더 점점 늘리는데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잘 자연스럽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근육을 이렇게 발달시키면 되고요. 그래도 좀 어려우면 제 경험으로는 옆으로 누우면요. 잠을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서 하면 자연스럽게 배가 오르고 내리고 호흡이 됩니다. 폐가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호흡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배가 오르고 내리고요. 그때 좀 힘을 주어서 의지적으로 배를 더 부풀리고 배를 더 밀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복식으로 호흡하는데 근육이 발달하고 이제는 서서도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에 들이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햇볕 그리고 대사의 기본적인 산소 이게 없으면 우리 세포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한 산소와 영양 이게 우리 에너지원이 되고 또 햇볕은 우리의 대사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햇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혈구와 백혈구 생산도 증가합니다. 그게 증가하면 뭐예요? 산소 교환이 또 그만큼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혈구 하나에 약 11억 개의 그 산소 입자들을 날라요. 헤모글로빈 그 단위 하나가 4개의 산소 분자를 이동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끝까지 건강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상처의 회복이나 또 손상된 세포의 회복에 이 산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산소 심호흡 하시고 햇볕을 쬐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아주 편안하게 일광욕을 하시겠다고 하면 옥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 탈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은 좀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셔도 되고요. 모자나 그 다음에 다리 부분만 햇볕에 노출해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는 동안에 의지적으로 햇볕과 산소를 이렇게 몸 안에 많이 축적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우리 환우들은 질문을 잘 안 하셔요. 제가 늘 운영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지금 시즌에 인간적으로 했는데 피부암, 햇빛을 직접 쬐면 피부암이 생긴다는 좋은 질문이네요.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육식을 하고 햇볕에 노출을 하면 피부암의 확률이 높지만 채식을 하고 햇볕에 노출될 때는 현저히 피부암의 발병률이 낮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육식을 제공하지 않고 채식을 드리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일광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피부암의 노출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에 의하면 육식을 하고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암 발병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채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더니 피부암 발병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관용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몇 시 정도 하세요? 지금은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 다음 오후 3시 사이, 겨울에는 12시. 예,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너무 강한 햇볕은 우리를 이렇게 번이라고 하죠. 뭐 노화도 노화지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죠, 우리 피부가.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9시 이쪽 저쪽, 오후 3시 이쪽 저쪽. 예, 한여름에 그 12시 쪽에는 좀 햇볕을 피하는 게 좋고요. 차라리 숲속이 더 그럴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서도 육식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하시면 하시고 싶으실 때는 하셔야죠.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육식은 영양식이고 채식은 건강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건강에 염두에 둔다면 채식을 통해서도 기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추천합니다. 예. 아이고, 뭐, 드시고 싶은 것도 드셔야죠. 예, 그러나 주로 우리 식사를 채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저의 마음과 함께 회복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 자연 가운데 맡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시 힘과 새로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